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해보렴. 무슨 일이니? 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손주가 유학을 혹시 그 철산동 아파트 좀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했던 소중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저에게 딱 하나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저의 유일한 생활비이자 마음의 버팀목인 경기도 철산동 24평 아파트 한 채뿐이라면요. 그 아파트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직접 살지는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서 저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남편의 유산이라면요. 그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제가 남은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일 겁니다. 매달 3일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안도했죠. 아, 오늘도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구나 하고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일한 손주가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손주 유학 비용 때문에 그 아파트를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마지막 유산, 저의 노후를 책임질 유일한 월세 수입원,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빛나는 미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 심장을 옥죄해 오는 극적인 순간에 말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저의 실제 사연과 제가 내린 현명한 결정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어 우리의 남은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요. 남편이 떠난 후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막막했고 어디 기댈 곳 없는 나무처럼 흔들렸죠. 오직 남편이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마지막까지 제게 남겨준 경기도 철산동 24평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의 땀과 희생으로 지어진 곳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초부터 여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당신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작은 집이라도 꼭 마련해 줄게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귀한 남편의 유산이었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애착은 단순한 재산 이상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사랑 표현이자 제가 살아갈 이유를 주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그 아파트에 살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부부에게 월세를 주고 있었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세는 저에게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는 힘이었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보여주는 따뜻한 증거였어요. 매달 그 돈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고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친구들과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때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과 평화로움을 느꼈답니다. 이 아파트는 저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성이었어요.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에 작지만 불안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속에서 손주가 외국 유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되었어요.
손주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영특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말에 할머니로서 마음이 아련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나에게까지 얘기가 올까 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나날이 수심이 깊어졌고 억지로 미소 지으려는 모습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며느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라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늘고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말해보렴. 무슨 일이니? 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며느리는 겨우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손주가요. 글쎄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정말 간절하고 밤낮으로 유학 갈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꿈에 부풀어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학 비용이 저희 형편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대출도 알아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다른 집들도 다 유학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못 보낼까 봐. 며느리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장 어렵고도 잔인한 질문을 던졌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경기도 철산동 24평 아파트를 팔아서 유학 자금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염치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유학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저희도 엄청나게 망설였는데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에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마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내 눈앞에 세상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손주의 반짝이는 꿈과 며느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힘들면 되지. 손주가 절 되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지.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격렬하게 스쳤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매달 들어오던 월세는 어떻게 하지? 내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지면 생활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혹시 나중에 병이라도 들어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그때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병원에 누워서 자식들에게 죄스러워하는 날이 오면 어쩌지?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야.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남편의 유산인데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같은 건데 이걸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신신당부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집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고 당신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환한 웃음과 며느리의 애처로운 얼굴이 아른거렸고, 눈을 뜨면 월세 없는 막막한 노후가 저를 덮쳐왔죠.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희생과 나의 남은 삶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 사이에서 저는 깊은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노후를 지키려는 마음 사이의 줄다리기.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무거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나중에 건강이라도 나빠져서 자식들에게 병원비나 생활비를 계속 손 벌리게 된다면 그게 과연 손주를 돕는 일일까? 아니, 오히려 자식들의 삶에 더 큰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문득 비행기 기내에서 늘 하는 안내 멘트가 떠올랐어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보호자 먼저 착용한 후 아이에게 씌워주십시오.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말입니다. 나의 안정적인 노후가 바로 우리 가족 전체의 든든한 안전띠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만은 나 자신을 지키자. 그래야 모두가 행복하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죠. 며칠간 정말 수백 번도 더 생각한 것 같아요. 새벽에도 자다 깨서 생각을 해보고 연거푸 마음속 깊이 생각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저는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미 단호한 결심이 서 있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애미야, 네 마음 엄마는 충분히 이해한단다. 우리 손주가 유학 가서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그 기특한 마음을 이 시애미도 잘 알아.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마, 이 경기도 철상동 24평 아파트는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란다. 아버지가 내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평생을 바쳐 남겨준 귀한 선물이야.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내가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삶을 책임지는 힘이 된단다. 이 돈이 없으면 엄마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병이라도 들어 몸이라도 불편해지면 결국 너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생각해보렴. 이 시애미가 병원에 누워 너희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보다 나 혼자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내가 너희의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란다. 제 말을 듣는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이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이 아파트를 팔 수는 없지만 매달 월세 받는 돈에서 조금씩이라도 보태줄게. 그리고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주의 유학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장학금을 알아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분명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자. 여러분, 이 사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진심 어린 설명과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의 태도가 며느리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은 저희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그 후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다른 장학금이나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얼마 뒤 손주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에 일부의 장학금을 받게 되어 무사히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손주가 유학을 떠나는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할머니의 든든한 손주가 되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치라는 걸 깨달았죠. 저도 제 소중한 남편의 유산인 아파트를 지켜내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 수 있었죠.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입니다. 사실 이 일이 있은 후 며느리는 저를 더 자주 찾아오네요. 예전에는 명절 그리고 대소사에나 들러주셨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가장 깊은 효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걸요. 우리 모두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